전쟁이 터지면 대부분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큰 돈은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기 속 자산 이동을 분석하는 경제 유튜브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전쟁 국면 하락장에서 과연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냉혹하고도 명확한 자본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자본이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는지 그 구조적인 비밀을 파헤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하락장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자신이 가진 자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치우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를 우리는 패닉 매도라고 부릅니다. 너도 나도 팔아치우려 하니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가격은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증시의 변동성은 극대화되어 하룻밤 사이 수십 %의 등락이 반복되는 혼돈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미 CNN 방송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리스크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동요는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더욱 부추기며 자산 가격에 급격한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바로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이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엿보는 자본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현금 비축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패닉과 손절의 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전쟁 사례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전쟁 직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어떤 자산이 더 안전할지에 대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우리는 유가 급등과 함께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것은 전형적인 위기 상황의 패턴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세계 대전부터 최근의 지역 분쟁까지 역사는 이러한 자금 흐름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은 단기적인 충격과 함께 새로운 자금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이는 때로는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자본이 찾아 나서는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거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빛을 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도 금값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가치를 보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은행들도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은 어떤 정부나 기관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금을 위기 시 자본의 강력한 피난처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금은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달러가 전 세계 무역 및 금융 거래의 기준 통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됩니다. 미국 정부의 신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었을 때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는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구매력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달러는 위기 시 자본의 핵심 피난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산입니다. 전쟁은 종종 특정 자원의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전쟁 발발 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같은 시나리오가 언급될 때마다 유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자금 흐름을 에너지 관련 자산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산업 생산과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생산국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식, 그리고 원유 선물 등은 이러한 시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같이 에너지 생산의 핵심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 자산은 단순히 투기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생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어주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기업들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방어주라고 부르는데 경제가 좋든 나쁘든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의약품, 통신 서비스 등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수요가 급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어주도 시장 전체의 하락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나 최소한 원금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방어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방어주 역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자본은 이러한 자산들로 몰리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충격과 유동성,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전쟁은 특정 지역의 생산 활동을 마비시키거나 운송 경로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특정 상품이나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곡물 생산지의 분쟁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이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극대화될수록 투자자들은 현금을 손에 쥐고 싶어하며 이는 결국 현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공포에 휩싸인 투자 심리는 검증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집단 심리는 때로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자산으로의 투기적인 쏠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본은 생존을 위해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때로는 이성적이지만 때로는 집단 심리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쏠림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면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금값이 폭등한 후에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듯이 안전자산 역시 시장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 위상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국가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가치가 폭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을지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면 이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의 과열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를 주시해야 합니다. 공포와 탐욕은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이며 이 두 가지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투자자들은 이러한 전쟁 리스크 하락장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4가지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 동향입니다. 금리는 자산의 가치 평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자금 흐름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질 수 있지만 너무 높은 금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은 항상 투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과 같은 고정수익, 자산의 매력이 증가하고 성장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처럼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높은 연동성을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ETF 자금 흐름은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충격에도 다이아몬드, 헨즈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전 여부입니다. 전쟁의 범위가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으로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했던 사례처럼 확전 여부는 시장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역 분쟁이 글로벌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와 외교적 노력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기업 실적입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실적에서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다이아몬드 헨즈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탄탄한 실적에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점을 발휘하는 필수 소비재, 기업, 방위산업기업 또는 위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은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자본의 움직이는 구조 또한 반복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도 있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 CNN 방송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역설적으로 미래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드러내고 강한 자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위기 속 자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항상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